60대, 70대, 80대 또는 심지어 90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힘을 유지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리 근력을 지키고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자율성 및 전반적인 삶의 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힘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결과를 얻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며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현재의 문제는 우리가 접하는 식품의 질이 과거 기준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 토양의 영양 고갈과 현대 농법으로 인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여러 중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년층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충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해를 끼치면서 모르는 사이에 다리 근력, 균형 감각, 그리고 이동 능력을 점차 약화시킬 때 일어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잘못 섭취할 경우 다리 근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는 흔한 5가지 비타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항목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할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정보는 실제로 더 넓은 대중, 특히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강인함과 자립심을 유지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비타민 D는 튼튼한 뼈, 근육, 전반적인 이동성 유지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영양소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근육의 원활한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무언가가 오히려 다리 힘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부 사안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 이 2가지 필수 영양소와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요소들이 부족하면 체내 칼슘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동맥, 관절, 근육 등 칼슘이 쌓여서는 안 되는 곳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키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타민 D만 너무 많으면 근육 경련, 약화, 뻣뻣함, 통증, 특히 다리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는 비타민과 키의 불균형이 동맥 석회화 위험을 높여 하반신 혈류와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사이유가 넘는 높은 용량을 장기간 적절한 균형 없이 섭취하면 비타민 D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는 신체의 미네랄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며 약함, 피로, 그리고 신종근 기능 저하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적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 D와 K의 균형 잡힌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타민 D와 K의 최적 비율은 3일 K 1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 3일 K 10마이크로그램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5유를 복용할 경우 K 50마이크로그램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3일마다 K 10마이크로그램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으며 3-5유를 복용할 때는 K 50마이크로그램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고려하십시오. 마그네슘은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활성화되는 과정과 칼슘 과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칼슘에 관한 내용입니다. 칼슘은 비타민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특히 칼슘 보충제가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노인들에게 자주 홍보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제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이익보다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칼슘 보충제를 일상에 포함하도록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칼슘 보충제는 다리 근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낙상과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칼슘이 저절로 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이 적절한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없으면 칼슘이 동맥이나 근육 같은 연조직에 축적되어 뻣뻣함, 혈액순환 저하, 근육 경련, 심지어 다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브리티 메디컬 조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도와 함께 복용하지 않고 칼슘 보충제만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 Society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고용량 칼슘 보충제가 노년층의 골절 위험을 유의하게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근력 약화와 운동기능 저하 사례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점은 칼슘은 주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보충제를 통한 섭취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품에서 얻는 칼슘은 체내에서 다른 필수 영양소와 함께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식단에 진한 잎채소, 참깨, 정어리, 아몬드, 두부, 그리고 청경채와 같은 저옥살레이트 채소를 포함해보세요. 이러한 식품들은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이용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 칼슘을 제공합니다. 이는 과잉 축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은 의료 전문가의 명확한 권고 없이 칼슘 보충제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반드시 적합한 보조, 영양소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리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결국 장기적인 이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역시 여러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사실 이는 꽤 예기치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 면역력, 그리고 피부 건강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다리 힘에 숨겨진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노년층이 본인에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 A를 무심코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종합 비타민, 뼈 건강 보조제, 그리고 면역 증진제를 포함한 다양한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제품에 비타민 A가 중복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권장 이를 섭취량을 자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훨씬 초과해서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비타민 A에 대한 진정한 우려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증진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제품에 비타민 A 함량이 중복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면 당신이 종종 권장 이를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한다는 사실이 자주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비타민 A에 대한 진짜 우려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방에 용해됩니다. 비타민 진납군, 비타민처럼 수용성 비타민은 몸에서 쉽게 배출되지만 비타민 A는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간과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점진적으로 독성 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가 과다할 경우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피로감, 관절 통증,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리뷰에서는 비타민 A를 오랫동안 많이 섭취할수록 뼈의 미네랄 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노인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 결과 다리 근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더 커집니다. 성인의 비타민 A 최대 안전 섭취량은 3마이크로그램 또는 10유입니다. 여기에는 보충제와 강화식품을 포함한 모든 섭취원이 해당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식물 유래 형태의 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은 대체로 더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보충제로 다량 섭취하면 빠르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함께 섭취할 경우 라벨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다리 근력, 에너지 수준,
그리고 전반적인 독립성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N은 뛰어난 항산화 특성과 심장 건강에 대한 보호 효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년층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N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섭취하면 다리 근력과 전반적인 활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 합성 비타민의 보충제는 흔히 데렐알파 토코페롤로 불립니다. 이 합성 형태는 저가의 보충제나 종합 비타민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데렐알파 토코페롤은 천연 비타민 A와 다르게 체내에서 대사됩니다. 합성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근육 약화, 피로, 신경근 기능 장애 등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데알파 토코페롤과 같은 천연 비타민 A 역시 과다 섭취 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N은 비타민 A와 마찬가지로 지용성으로 체내에 축적됩니다. 과잉 섭취 시 비타민 K 기능을 방해하고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며 근육과 신경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특히 하루 400유를 초과하는 고용량 비타민의 보충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높이고 근육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균형을 이루고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인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식이 지침에 따라 비타민의 섭취를 하루 약 15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충량은 음식과 영양제 모두를 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A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토코트리에놀은 비타민 A 중에서도 더 강력하고 보호력이 뛰어난 성분으로 고용량에 분리된 영양제보다는 통곡물 식품에서 얻는 것이 좋습니다. 토코트리에놀은 적색, 팜유, 쌀겨유, 아나토, 그리고 다양한 견과류와 씨앗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높은 토코페롤 수치와 연관된 잠재적 위험 없이 강력한 항산화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미 건강한 지방, 견과류, 씨앗, 식물성 오일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면 비타민의 영양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양제를 선택한다면 혼합 토코트리에놀 제형을 고르고 섭취량을 안전하고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활동 자유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비타민 B는 다양한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대사, 인지 발달,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B의 적절한 수치는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언급한 모든 비타민 중에서 바로 이 비타민이 다리 건강에 가장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 모릅니다. 이번에 주목할 비타민은 귓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타민 B가 근본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경기능, 적혈구 생성, 그리고 두뇌 건강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는 이 비타민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주로 사람들이 비타민 B를 특히 보충제를 통해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권장되는 비타민 B 섭취량은 하루 약 1.5-1.7g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매장에 들어가 보더라도 한 번에 50mg, 100mg, 심지어 500mg 들어있는 비타민 B 보충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은 실제 신체 필요량을 수천 % 초과합니다. 여기에 내포된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B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랜 기간 동안 특히 1일 500g 넘는 양의 비타민 B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 손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로 발과 다리에서 따끔거림이나 저림, 자결감,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 등으로 경험이 시작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육 약화, 조절 능력 저하, 보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이는 안정적으로 서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이동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 분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B 보충제를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은 감각 신종병증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신경질환은 다리 기능과 이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러한 증상이 보충제를 중단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티비타민, 비타민 B 복합제, 에너지 부스터 또는 기분 개선 보충제를 사용할 때 자신이 섭취하는 총 빅의 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성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고용량 뷰가 들어있는 다양한 제품을 무심코 섭취합니다. 그러나 신경과 다리를 생각한다면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병아리콩, 연어, 감자와 같은 식품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집중하세요. 만약 보충제가 필요하다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의료 전문가가 더 높은 용량을 처방하지 않는 한 10-20인 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용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더 있습니다. 감자를 비롯한 식품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려고 할 때도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충제가 필요하다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의료 전문가가 더 높은 용량을 처방하지 않는 한 10-20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용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이 끝났음을 또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 비타민 B를 보충하고 있다면 비타민 C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B는 특히 실험실 검사에서 C 결핍의 징후를 감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C 결핍은 심각한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리 근력, 균형감, 전반적인 신경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경계를 보호하고 운동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60세 이상일 경우 흡수율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과 같이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노년층에서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다리 근력이 저하될 수 있는 5가지 비타민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면 70대, 80대는 물론 90대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력이 빠르게 떨어진다는 말은 분명 옳습니다. 매일 가볍게 걷거나 의자를 이용한 부드러운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높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활동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위축되고 뻣뻣해지기 때문에 하루 일과 속에 반드시 움직임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식단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되 특히 탄수화물 섭취에 주목하세요. 설탕과 정제 곡물이 풍부한 고탄수화물 식단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이는 만성염증과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변동에 대한 신진대사의 민감성이 증가합니다. 빵, 파스타, 단 음식, 초발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면 근력 향상과 에너지 수준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과소평가되는 요소입니다. 규칙적이고 안전한 햇빛 노출은 비타민 D 합성에 크게 기여하며 기분 개선, 수면의 질,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15-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특히 그 시간 동안 신체 활동을 병행할 경우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 신경 신호 전달, 에너지 생성, 비타민 D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슘 결핍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박씨, 시금치, 아몬드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하세요. 또한 특히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와 같이 소화에 부담이 적고 흡수율이 뛰어난 마그네슘 보충제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하며 수면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본 원칙은 자주 간과되지만 이는 노화 과정에서 근육의 힘과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됩니다.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신중한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여러 보충제 간의 상호작용에 유의하고 실제로 필요한지를 정확히 평가하며
몸의 건강을 근본부터 강화하는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시하세요. 노화 과정에서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충제 섭취에도 언제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보충제 간의 상호작용을 숙지하고 진정으로 필요한지 평가해보며 기본부터 몸의 건강을 지지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까운 분들과 공유해 주시며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이처럼 통찰력 있고 변화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이동성과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무엇보다도 소중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에